그렇죠. 큰 금액 계산 구조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즘엔 그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법인으로. 근데 법인은 최근에 규정이 취득세가 엄청 많아요. 12%. 그래. 건강한 부동산, 건강한 건설, 건강한 자산을 알려드립니다. 서원TV 박 대표 황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업이겠죠? 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자.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네. 매매업자인 경우에는 네. 이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내가 매매를 할 거다 이러면서 네. 환급 받을 거고 네. 그거는 내가 나보다 그 사는 사람이 사업자냐 아니면 비사업자냐 여기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라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거래관계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목적인지 어느 정도 들으신 다음에 그 신축 판매업 하시면은 세무사 사무실 맡고 계실 거잖아요. 세무사분한테 여쭤보시면은 뭐 당연히 알려드릴 거예요. 해서 예, 그러면은 내 사업을 포괄 양수 양도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다. 뭐 안 내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안 내고 안 받을 포괄 수 양수도로 만약에 처리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러면 매매는 이제 준공이랑 매매는 어느 정도 알겠고 네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 증여세는 당연히 보통은 시가로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가가 원칙상 첫 번째예요. 근데 아파트나 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토지 기준 시가랑 건물 기준 시가 합쳐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판매도 굉장히 빈번해요. 판매가 굉장히 빈번히 나고 물건이 똑같아요. 다른 경우 구조가 다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비껴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지금 뭐 다중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동일 물건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들어간 자재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값어치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를 잘 모를 경우에 순서가 있어요. 뭐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기준 시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증여나 상속 평가할 때 재산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받고 싶으면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동안은 증여나 상속을 하시고 2년 동안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예비에 나보면은 증여는 전후 3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전후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시고 6개월 넘 상속받았어. 6개월 넘어서 매매를 해도 기준 시가로 상속세 신고한 거 추징 안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년 이내는 추징 가능해요. 그러면 기준 시가에 예를 들어 10억에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15억에 팔았어. 그러니까 10억에 상속 신고했어.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가지고 15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15억에 추징 들을 수 있어요. 추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은 꼭 넘기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물론은 뭐 실무에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6개월 넘어가지고 이게 2년이란 규정이 뭐 좀 인정받으려면 뭐 국세청장에 뭐 그걸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까다롭긴 한데 근데 금액이 크다면은 하겠죠. 그죠? 바로 들어오죠. 크다면은 뭐 이거 왜 기준시가로 신고하셨어요? 근데 매매 사례 가액이 있네요. 이거 파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5억 정도가 벌써 상속세를 해서 추징이 된 거거든요. 얼마 정도 추징이? 뭐 크겠죠. 세율만 다르니까 뭐 한 1억까지 뭐 10%로 쳐도 그 이후에 하면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1억 정도 추징 나가시죠. 만약에 지금 그 가액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2년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네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런 큰 가액이 있는 거를 양도하시거나 아니면 뭐 계획이 있으시면
세금은 일이 저질러진 후에는 진짜 바로잡기 힘들어요. 수습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일은 저질러 놓으시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방법이 없죠. 미리 찾아오셨으면은 미리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어떤 물건이다, 뭐 토지냐 아니면 뭐 빌라냐 아니면 뭐 상가냐 이런 물건에 따라서 다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지금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또 추징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추징 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세금은 미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세무사분이랑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무조건 사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평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건축주 중 한 분이 계속 사고팔고를 할 거예요. 사고팔고를 할 거라서 매매업을 할 건데 이분도 이제 요즘에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무조건 면허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자 면허를 내야 되잖아요. 면허를 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양도되신 것도 물건 팔 때마다 사업소득 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도 신고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걸. 매매업자니까. 주택사업 신축 판매업만 이제 그 의무를 이제 배제하고 있는 거고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은 신고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이면 안 해도 된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1년에 한 번이고 개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인이 주택 면허를 갖고 있다. 주택사업 면허. 일단 업종 분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주택 신축 판매업은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봤는데 토지는 양도를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예정 신고 납부 의무를 하고 그리고 정산을 해요. 5월에 개인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환급도 될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고 낸 돈이 많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셨는데 계산해보니까 환급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5월에 이제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이 맞아요. 사업소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소득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소득인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보다 적게 낼 수가 있잖아요. 사업소득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을 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사업소득을 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납부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안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정책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크다. 이러면은 양도소득세로 나오는 금액 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금액을 확인하고 큰 금액을 빼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금액 계산 구조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법인으로. 근데 법인은 최근에 규정이 취득세가 엄청나잖아요. 12%. 그러니까 주택 면허를 내면은 주택 신축 판매를 내면 취득세가 낮아지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주택 면허를 내면 주택 면허 내면 신축 판매하면 아마 이걸로 인정받으면은 최소로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요즘에는 사실 부동산 임대를 하든 뭐라 하든 주택 신축 판매업을 갖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매매를 해도 매매를 하든 사든 팔든 요즘에는 이제
세금도 그렇고 이제 규정이 생기는 거고 그 틀이 이제 만들어지는 예.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네. 주택 부동산업을 할 거면은 딱 부동산 너 면허를 갖고 확실하게 해서 해라. 이런 규정이 지금 틀이 짜여지는. 너가 이걸 할 거면은 면허를 딱 가지고 해라. 네,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니까. 그래야 취득세도 비켜갈 수 있고. 그죠. 그래도 이게 제가 염려했던 게 이거를 만약에 취득세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건설업자들을 어떻게 하라는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외 규정으로 중과 제외를 하는 규정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생각은 있네요. 정부가.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중주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무나 이런 거를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메일로 아래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도 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답을 많이 달아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고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요, 언제나. 그래서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주변에 있는 세무사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너무 깊은 내용은 이게 서면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진짜로 이제 꼭 뭔가 확답을 받고 싶다 이러시면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중주택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고요. 다음엔 빌라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빌라나 뭐 국민주택 이하로. 국민주택 이하는 할 게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